네,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채권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요.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게 네.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가 장기보다 더 높아지는 이런 현상.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 GDP 성장률을 한 15개월 정도 선행한다. 뭐 이렇게 보셨어요. 이게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시청자분들이 장단기 금리라고 하면 약간 혼란이 있으실 것 네. 같아서, 왜냐하면은 일반 유튜브나 공중파에서 장단기 금리라고 정의한 데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미국 10년 국채 금리와 2년 국채 금리를 가지고 장단기 금리를 비교를 하시는 자료가 있고, 또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을 예.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두 가지를 자료를 봤을 때 두 가지가 이제 좀 그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은 통상적으로 역전된 이후에 한 2년 정도가 가장 어떤 경기 침체 시그널을 좀 정확히 예측했고, 반면에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같은 거는 보통 한 1년 정도 이후에, 역전된 이후에 좀 정확한 시그널을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방금 대표님이 지적하신 대로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년은 작년 4월 달에 역전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은 작년 11월 달에 역전이 되었어요. 그 차이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요거는 지난 한 50년간의 예.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얼만큼 있다가 미국의 GDP가 충격을 받았는지를 보여드리는 점인데요. 지금 화면에도 있지만은 지금 옆에 약간 이제 그 우리가 이게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주황색 예. 바 차트가 그 아래 위로 되어 있는데, 저기 그 가운데 화살표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이제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이 역전된 구간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그 보통 GDP가 두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놀랍게도 1960년 이후에 10-3개월 역전 현상은 8번 있었는데 100%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2개월 2년짜리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역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60년간 100% 맞췄고, 실제로 이렇게 10년 국채 금리 마이너스 3개월이라는 건 결국은 어느 정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됐다는 건 그만큼 어떤 신용 상황이 긴축이 되는 거고, 예. 그 긴축의 여파가 과거 평균 데이터를 봤을 때 한 15개월 정도 후에, 역전된 이후에 15개월 정도의 후에 충격파가 왔었고요. 그렇다 보면은 한번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작년 11월 달에 10-3개월 역전됐으니까 이론적으로 내년 한 3-4월 정도? 그렇겠네요. 정도 될 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고용 데이터도 본격적으로 꺾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마 오늘 제가 준비한 데이터가 과거 한 60년의 데이터를 좀 분석한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전에 예. 장단기 역전됐을 때, 근데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10-3개월이 역전되었을 때 보통 초기에 역전됐을 때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양호하게 갑니다. 과거 예. 데이터상.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역전되고 한 15개월 정도까지는 여전히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견조하게 가고, 한 15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노동 시장이 좀 꺾이는 데이터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최근 약간 노동 시장 데이터가 약간은 둔해졌지만 여전히 견조한 모습을 예. 보이는데, 과거의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부합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10년 국채 금리 만 3개월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한 10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게 한 15개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둔화세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이 또한 이제 연말 내지 내년 초 정도가 과거 한 60년 8번의 데이터로 본다고 하면은 그 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말씀 좀 드린 거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고용 데이터들이 몇 가지가 발표됐는데, 첫 번째는 JOLT라고 해서 잡 오프닝하고 졸트. 턴오버 네. 얘기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그 데이터 중에서 이제 퀼 레이쇼라고, 그러니까 퀼 레이쇼라는 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인데 보통 퀼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이거 화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퀼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가 양호하면은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향후 경제가 좀 본격적으로 둔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많이 좀 줄어들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JOLT 그 서베이 안에 이제 자발적 퇴사자 비율이 최근에 많이 좀 확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과거에 통례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면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 지금 요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장단기 금리차 예. 일단 1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노동 데이터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그 보시면은 역전된 이후에 초반에는 저렇게 쭉 계속 양호한 데이터가 예. 나오고 있고 지금 빨간색은 현재 기준입니다. 예. 그걸 보시면은 과거의 평균 추세가 굉장히 부합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저렇게 조금 더 가지만은 그 내년 한 3, 4월 정도 되면 꺾일 여지가 그렇죠. 있다는 둔화될 거죠. 여지가 있고요. 제가 다음 화면 좀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까 예, 이거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데이터인데요. 이게 예. 이런 거죠. 우리가 긴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고용의 증가율이 계속 페이스가 떨어집니다. 예. 그게 아니야 다를까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가 지금 자료 보시면 22년 3월 달부터 미국이 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화면 오른편 끝자락이 현재 기준인데 보시면은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숫자 증가소가 계속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현재 추세로 만약에 우리가 계속 긴축에 현재 인하를 하지 않고 좀 더 높게 오래 유지된다고 하면 저 페이스로 본다고 하면은 내년 한 3월 정도부터는 고용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 둔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턴오버 레이시오 요 부분은 뭐 제가 좀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긴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지금 여기가 그 데이터 아니에요. 예, 아까 졸트. 퀼 레이시오라는 예. 게 그런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여기 옅은 파란 색깔이 퀼 레이시오인데 퀼 레이시오가 최근에 많이 좀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내려간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쉽게 갈 만한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냥 안 내키면 막 회사 그만둔다 그렇죠. 이런 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런 데이터가 한 실제 노동시행 한 6개월 전행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전반적으로 노동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둔화가 되는 모습들이 계속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오랫동안 양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던 일본이 네. 이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금리 상승 요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 전 세계 채권 시장에 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게 일본 자체가 굉장히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자국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보통 전 세계 국채 시장에서 일본이 굉장히 큰 매수자 바이어 역할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일본의 어떤 내부적인 이유 때문에 만약에 이 해외에 들고 있는 국채들을 매도를 하게 되면 해당한 나라에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을 주게 되겠죠. 예. 근데 최근에 일본이 YCC를 상당 부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YCC라는 게 10년 국채 금리에다가 보통 이제 기존의 밴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했는데 예. 즉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일본 10년 국채 금리를 10%가 그러니까 1%가 터치게 되면은 국채를 계속 매수를 해서 금리를 저금리를 유지한다는데 어쨌건 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초기에 우려한 건 뭐냐면 일본이 이렇게 YCC 밴드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고 폐기를 하게 되면은 일본 금리가 상당 부분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많은 자금들이 오히려 일본 내국이 더 매력적인 상황이 되니까 예. 상대방 국채를 던지고 될 거라 보는 그 전망을 하는데 뭐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별로 없을 거라 보는 거고 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설령 현재 일본이 YCC 밴드를 늘렸지만 현재 10년 국채 금리가 1%까지 룸을 줬지만 지금 0.7 정도에 예. 머물러 그래서 생각보다는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기존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작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비중을 굉장히 많이 이미 줄였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통상적으로 일본 투자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예요. 그러면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해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해외 국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화를 완전히 열고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근데 보수적인 연세가 많은 분 같은 경우는 통화 변동 리스크까지 떠안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환을 막고 그 나라의 국채를 그렇죠. 투자하는 포지션이 많은데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나와 미국 그 달러를 환을 해칭하고 미국 국채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작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반부터 일본 금리는 장기 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 갭이 크다 보니까 작년 중반부터는 일본에서 미국 국채 그러니까 달러를 환 해칭해서 미국 국채 투자하셨던 분이 오히려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환 해칭을 하더라도 일본 투자들이 미국 국채를 투자하면 플러스 한 1, 2% 정도 되다 보니까 일본 내보다는 더 매력적이었는데 작년부터는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해칭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로 가다 보니까 이미 작년부터 추세적으로 굉장히 미국 국채를 이미 많이 매도를 갔기 때문에 결론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런 영향이 그 일본의 어떤 추가적인 매도세 때문에 미국 국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 같다 판단합니다. 예. 자, 이제 뭐 연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요즘 장기 금리 조금 미국 금리가 들썩들썩해서 우리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저하실 것 같아요.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 채권 투자 전략은 저는 채권은 채권답게 투자하자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을 너무 주식의 어프로치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고 파는 걸로 막 그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가장 본연적인 게 뭐냐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그러니까 채권 수익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이자 수익과 가격의 금리 움직이는 가격 움직임으로 보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격을 너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아주 짧은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일희일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좀 일단은 그러려면 주식보다는 좀 호흡을 좀 더 길게 하시고요. 그러면 향후 한 2, 3년 정도의 호흡을 보신다고 하면은 큰 그림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책 금리가 야구로 치자면 8이닝 내지 9이닝이 들어와 있잖아요. 뭐 설령 이번에 11월 달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이닝 근처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국채 위주로 좀 편안하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긴축이 가면 갈수록 긴축의 실물 경제 영향이 커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채 비중으로 좀 더 적극적 투자를 하셔도 되는 타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채권을 채권답게 투자하라 이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GB투자자문의 마경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